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역시 덥습니다. 이제 뭐 점점 더워지겠죠. 그래도 어제 저녁에 비가 와서 그런지 아주 싱그럽습니다. 아주 푸르름이 싱싱해요. 오늘 그 싱싱함을 또 쫙 몸에다 바르고, 오늘도 특이한 꽃 티보치나 페투니아, 자전거 타고 가는데 까만색 꽃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다가 정지하고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아주 짙은 자주색이에요. 까만색이 아니고, 까만색 콧은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짙은 자주색이라서 검은색으로 얼핏 보였던 이런 페투니아, 이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옛날에 다 어려웠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그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시켜주온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한 마음이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은 부모님께 그냥 잘 익은 수박 한 통 사다 드리고 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걸으면서 참 부모님이 지혜로우셨다. 옛날에 그 자식들 먹고 살기 바쁜데 그 빚내 가지고 공부시키고 그거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혜로우신 우리 엄마한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졌고, 또 전화드렸고, 내일은 잘 익은 수박 하나 골라서 엄마한테 갖다 드리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는 게 참, 이 배움이라는 게 부모가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이제 무슨 이 내용을 하려고 또 이런 내용을 했냐면, 아는 게 힘이다. 그냥 남들처럼 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를 보는 경우. 대개 나이 들면 또 고혈압, 당뇨, 쑤시고 이런 사람들 보면 대개 아스피린, 그냥 진통제로 그냥 늘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꾸준히 먹었던 아스피린이 심내혈관 질환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무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내혈관 질환이 없던 노인이 그냥 예방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복용했다면 뇌출혈 발생 위험이 높다는 거예요. 안 먹은 사람보다 높다는 거예요. 자, 이거 그러면 그냥 돈 베리고 몸 베리고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하다. 일산병원의 재활의학과 김모 교수 연구팀이 55세 이상 나이의 심혈관 질환을 처음 앓은 이런 306만 명을 대상으로 아스피린의 1차 예방 효과, 그냥 이런 거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이게.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기 이전에 아스피린을 먹은 사람 8,770명, 그리고 아스피린 안 먹은 사람 17,540명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21년도까지 17년 동안 이 뇌졸중 발생 후의 사망률을 비교하는 것을 쭉 관찰했어요. 그 결과 미리 먹은 그룹에서 출혈성 뇌졸중, 중풍이죠. 출혈성 뇌졸중 위험이 안 먹은 사람보다 훨씬 높더라.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물론 90일 이내 잠깐 먹었다 마는 이런 것도 복용한 그룹이 더 높더라. 안 먹은 사람보다 훨씬 더 높더라, 이게 중풍 발생 위험이. 그리고 단기 사망률의 가장 위험한 요인은 나이가 먹으면 그냥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60대, 70대, 80대 단기 사망 위험은 60대 미만보다 훨씬 높더라 이게. 이 아스피린 먹은 사람들이. 어쨌든 아스피린은 쓸데없이 미리 먹는 그런 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해가 있죠? 또 2018년도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심혈관 질환이 없는 사람이 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 시 오히려 사망률이 14%가 안 먹은 사람보다 더 높더라.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이 아스피린이 부작용으로 이 출혈을 더 조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74세 이상에서 더욱 두드러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이런 남들이 아스피린 먹는다고 해서 그냥 아스피린 먹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이 아스피린은 쓴맛의 이런 음식이죠. 약이고 이것은 음양행성의 화로 심혈관 질환에 좋은 그런 약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쓴맛의 먹을거리들은 막힌 곳을 뚫는 그런 소통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농축된 이러한 사람에게 유용한 약재들 또 고농축 영양제들은 자연의 순리를 벗어나게 하는 아주 잘못된 먹을거리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나이에 맞게 모든 조직이 뼈, 근육, 살, 혈관, 혈액 이런 게 전부 다 나이에 맞게 형성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즉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이렇게 구성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서서히 늙어가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익어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나이 70이 넘어서 20, 30대 젊은이들과 같이 그들이 하는 대로 쫓아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 나이대와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고 운동하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인위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은 우리 몸속의 혈관과 혈액의 항상성, 호메오스타시스, 이 체질과 건강 정도 나이에 맞게 흐르고 있는 이 혈관과 혈액의 항상성, 호메오스타시스를 깨는 거예요. 자연 치유력도 역시 깨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인들이 가공식품, 인조식품을 먹는 것도 인위적으로 우리 몸속에 이런 고른 영양, 풍부한 영양을 알맞게 자연 위주로 이게 입맛에 맞게 집어넣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깨버리는 거예요.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의 불균형이 오는 거예요. 왜? 저영양, 고칼로리의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지금 현대인들의 식습관 보면 가공식품, 인조식품 좋아하고 그러면 영양의 불균형이 와. 영양실조가 와서 하나 우리 몸속에 이 세포들의 영양실조를 조장하는 항상성을 깨버린 거고 또 하나는 인위적으로 아스피린을 먹는 것도 모든 질병의 원인인 혈액순환 장애, 이 혈관과 혈액의 항상성 호메오스타시스를 깨버리는 인위적으로 깨버리는 두 가지가 겹쳤기 때문에 사망이 앞당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내부의 항상성을 깨뜨리는 것은 수술도 물론이지만 가장 큰 것이 음식이고 그 다음에 약이고 고농축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어야 되는데 아무거나 마구제비로, 약도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어야 되는데 남이 좋다고 하니까 먹고, 영양제도 남이 좋다고 뭐 독일 언니 뭐 미국의 이모가 스위스에 누가 뭐 삼촌이 보냈다고 해서 먹어 제끼니까 결국 수명을 단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과 건강 정도를 안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초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냅다 뭐가 좋다고 해서 먹어 제끼니까 수명이 단축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먹고 100살 넘게 사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어느 거든지 약 인위적으로 만들었잖아요. 자연의 순리를 혼란케 하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아스피린은 위출혈과 설사 등 위장에 부작용을 발생하는 약제입니다. 그리고 수술이 있는 사람은 일주일 전에 이 아스피린 약제를 끊으라고 전부 다 의사가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스피린은 궤양성, 뭔가 헐어가지고 뭔가 조직이 이 손상된 사람에게는 더 악화시켜요. 그리고 위암 환자 같은 경우 아스피린을 먹으면 뇌출혈로 사망한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움이 중요한 거예요. 알면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스피린 자체도 약산성이에요. 산성 띄고 있다 이 말이야. 우리 몸은 알칼리성을 먹어야 되는데 산성을 자꾸만 먹어 제끼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래서 위궤양을 유발하고 더 악화의 요인이다. 뭐가? 아스피린이. 그리고 신장의 산성도를 변화시켜서 신장에서 이 요산 배출하는 거 이거를 억제해가지고 통풍이 더 심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신장 관련 질환자들은 이 아스피린을 먹으면 안 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아시겠어요? 그리고 18세 미만은 뇌나 간 손상을 일으키는 라이 증후군이 발생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14세 미만은 절대 투약 금지 약품이 아스피린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제 알고 나니까 무서운 약제. 그러니까 약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먹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단맛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이러한 길들여진 사람들은 단맛이 강하면 토국수에서 신장 기능이 약해요. 그래서 아스피린이 좋은 것 같지만 현대인들은 아스피린 독약으로 독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아스피린을 먹지 못하도록 복용하지 않도록 하라는 게 이런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 그 다음에 비만자들은 혈전 염증이 과다. 염증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 조직이 손상된 상태야. 그런데 아스피린을 먹으면 그 손상이 더 악화돼요. 그래서 출혈을 유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독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래서 염증을 줄이려면 짜게 먹어야 되는데 이게 쓴맛과 짠맛은 수국화해서 이게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쓴맛은 이 상처를 더 악화시키고 짠맛은 상처를 이게 아물게 하는데 이게 반대로 돼 있어서 이 출혈이 어딘가 있는 사람은 아스피린을 먹으면 그걸로 더 악화된다 이 말이에요. 아스피린 같은 경우 단일 쓴맛에 고농축된 것은 의사가 보고 이거는 꼭 이 약을 투약해야 되는 이런 환자에게만 일시적으로 쓰는 거지 일반인이 그냥 예방 차원에서 먹는 것은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심장이 망가지면 콩팥도 망가진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해서 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 걱정된다면 쓴맛의 음식을 통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뚱땡이를 예방해야지 아스피린을 갖고 어떤 것을 예방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그러한 생활 습관이고 식습관이고 건강 상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쓰면 약이고 아주 유용한 약이고 모르고 쓰면 독 중에 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스피린.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인 사람들 전부 다 콩팥이 일단 약해. 그 사람들이 이걸 쓰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쓰라. 부작용이 없이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음식밖에 없어요. 음식도 잘못 쓰면 계속 아니죠. 우리 몸 자체에서 호메오스타스 항상성에 의해서
몸 상태에 따라 입맛이 다릅니다. 입맛에 맞게 알아서 조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 부작용이 따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고자 할 때. 그래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한 히포크라테스가 한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피린이 몸에 좋을 줄 알고 먹었더니 오히려 수명을 단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친다. 아주 소중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생활합시다. 화이팅!